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자 되는 100억 경매, 연일 알라딘 문고, 교보 문고, 예스 이쪽에서도 1, 2, 3등 안에 계속 들고 있네요. 얼마까지 인기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책에 써 있는 이제 아주 쉽게 써 있지만 약간 좀 응용되는 단계 몇 가지를 보는데, 지난번 강의 때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 페이지 73페이지에 건축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고, 이제 건축법의 용어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건축법의 용어 정의에서 여기에는 제가 지금 딱 볼 때 건축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있죠. 새로 짓는 거 신축, 넓혀지는 건 증축.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부시고 다시 짓는 건 개축, 재축. 물론 이게 의지를 갖고 오래된 거 부시는 건 개축, 천재지변으로 부서진 거 다시 짓는 건 재축.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 할 때는 건축행위라는 개념이 되고, 이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행위가 아니라 요거는 비자유행위예요. 그리고 이런 비자유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허가 내지 신고를 하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러한 건물이 뭔가 공사를 하다가 스톱이 되고 경매가 나왔다면 A의 것이 B로 바뀌고, 여기도 A의 것이 B로 바뀌고, 이것도 A의 것이 B로 바뀌었다면 낙찰자 B는 이런 내용의 건물을, 토지 건물 소유권 갖는 건 맞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런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 신고를 통해서 비자유행위인 적법 요건이 있다면, 이런 적법 요건을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누가 갖고 있느냐? A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민법적인 개념에서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소유권을 취득한 B가 이거에 대한 어때요?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축, 증축, 개재축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신축, 증축, 개재축을 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누구냐? A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인허가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축법의 용어정의다. 이게 용어정의가 중요하다 써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느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있다면 부시고 다시 짓는다. 부시는 것도 멸실신고해야 돼요. 다시 짓는다. 이게 신축인지 증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 건축행위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럼 그에 맞는 적법 요건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경매 나오는 현장에서 공사 중이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는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문제 플러스 건축법에 대한 인허가를 어떻게 푸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여기부터 써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용어정의에 대한 얘기 적어놨는데, 그러면 도대체 건축물이란 뭐냐? 이거죠. 지붕이 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붕이 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이게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것의 기본적 개념이 경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죠. 어떤 토지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이 언제부터 건물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서 건축물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짓다가 어느 정도 지으면 건축물이냐? 터파기만 했을 때냐? 벽만 세웠을 때냐? 지붕을 했을 때냐? 아니면 이게 3계층이라면 몇 층, 절반 정도 지었을 때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도입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보면 교재에 써 있죠. 75페이지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물은 지붕이 있으면 돼요. 그럼 지붕이 공지가 못 떠있죠? 뭔가 받치는 게 있겠죠. 기둥 또는 벽이겠죠. 둘 다 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럼 이게 건축물이죠. 그럼 보세요. 5층 짓는다고 하는데 1층 기둥만 쳤다. 건축물 아니죠. 2층 바닥 공구리가 쳐졌다. 이건 건축물이죠. 그럼 여러분이 법정지상권을 따지게 될 때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 위에 건물을 짓다만 게 있을 때 얘 건물이 존재할 것 이걸 뭘로 따지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건축물에 대한 개념 따지죠. 그 밑에 써 있잖아요. 박스 밑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물의 존재 여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건축물이 정확히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인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사용을 받아야 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직 이거 사용승인 안 받았어. 그러니까 건물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 이해되셨죠? 아 건물 그거 5층까지인데 2계층밖에 못 줬어. 반도 못 줬는데 그게 왜 건물이야? 1층 졌다면 건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지란 무엇이냐? 대지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에 깔고 앉은 땅을 대지라고 해요. 그럼 대지 개념이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죠. 대지가 확정돼야 이 땅의 용도 지역 등을 통해서 이 위에 건물 짓게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를 확정지어요. 대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면 대충 언덕 위에 저 초원 위에다 집 하나 지려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럼 어디 20%인지를 못하면 건물에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게 되는 건물의 대지는 이 부분이다. 선을 그어줘야 아 그럼 이게 100평이니까 20평 진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건물 짓는 허가 기준을 딱 제시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지가 없다면 옛날에 우리 왜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는 그 가사 볼 때도 어렸을 때 이 생각했어요. 저게 건축법에 안 맞는데 저 못 짓는데 어떻게 가사를 저렇게 줬을까? 저게 불법 건물인데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푸른 초원에 도루도무도 어떻게 질까? 건축법에 안 맞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대지란 게 있으면 이 대지가 건물 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형태, 규모, 그리고 대지 조건 이 대지가 필지가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 이 필지를 어떻게 보면요. 지적측량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번지 부여된 걸 대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지는 대지가 1필지가 하나의 대지일 수도 있고 2개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일 수가 있고 또 1필지의 일부가 대지일 수 있죠. 말 그대로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필지지만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필지를 잘라서 그림 같은 집을 짓겠다. 그러면 1필지 중에 일부가 대지가 되죠. 물론 이 땅은 준공이 떨어질 때 필지가 분할돼서 번지 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뭐 나머지 75페이지 얘기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여러분 보면 122번지 낙찰됐고 123번지 이렇게 그림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경매로 120원 필지를 낙찰받은 B는 소유권 이전 후 건축 허가를 위해서 구청을 방문했다. 깜짝 놀랄 소리를 듣는다. 기존 소유자 A가 120번 필지와 123번 필지를 함께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기존 허가권이 살아있어서 건축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낙찰자는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있다면 1필지에 내가 경매를 받았어요. 건물 실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옆에 필지랑 같이 건축허가 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내가 새롭게 건축허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빈 땅 받았어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면 뭐예요? 건축허가 받았는데 이러한 건축허가 건물 짓기 위 허가를 받았다면 결국은 이 땅을 경매를 받은 사람은 기존 허가가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건축법과 경매가 복잡하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모르면 정말로 좋은 땅을 받았는데 남들이 얘기하죠. 왜 건물 안 줘? 몰라. 안 된대. 왜 안 돼? 뭐 법을 알아야죠. 왜 안 되느냐? 종전소유자 뭐가 있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종전소유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외형적 어때요? 실체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허가 나 있는가 안 나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과 경매 용어 정의부터 설명하라 해서 간단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는 이렇게 보기로 할까요? 감사합니다.